글쎄요. 감옥을 보내야 된다. 여당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자진 사퇴를 질기차게 요구했던 민주당이요. 이제는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윤석열 검찰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그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당의 윤 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여당 대표는 국회가 윤 총장 방치하면 공범자다. 결국 칼자루 진 추 장관이 이긴다. 형사적인 문제로도 야기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좀 여당의 방향 전환을 택한 겁니까? 일단 아마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판사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로 지금 여당은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과 또 법원의 어떤 갈등 관계를 좀 이용하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결국 사찰 문제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관계자들이 윤 총장을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징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어떤 식이든지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이제 추미애 장관 개인을 넘어서서 여당 전체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즉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추미애 장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여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만약에 또 한편으로 보면 다음 주 2일 날 재임 건의안이 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어떤 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건건일척에 지금은 일단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승부수를 띄운 거죠. 하정대 국장, 앞서 화면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게 진중권 전 교수 얘기인데, 예. 진중권 전 교수는 이게 지금 무슨 추 장관, 윤 총장의 갈등이 아니고 당정청의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다고 해도 큰 그림은 정부 여당의 수사 방해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징계냐 아니면 사법 처리 수순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경질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징계를 할 때 해임만 되더라도 다음 대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해임이 되잖아요. 예. 검사는 해임이 되면, 일반 공무원은 해임되면 퇴직금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검사는 해임되면 퇴직금이 25% 깎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3년간 개업이 제한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그러면 다음에 대선 후보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게다가 형사처벌을 한다. 그럼 금고 이상이면은 공무단임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해임만 되더라도 다음에 공무원으로 당분간은 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야권의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1위까지 올라오니까 이거는 다음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 대선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장 핵심을 두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요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정대 국장 얘기는 진 전 교수 얘기 좀 달리 이게 일종의 수사방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라기보다 거기서도 한 발 더 나가 속은 다른 의미로, 그렇죠. 전체 정치권의 전체 구도하고 연관된 거죠. 윤 총장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여러 수순이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여당이 잠시 입을 다문 윤석열 국정조사 제안에 오늘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영원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묻고 그걸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요구합니다. 고삐 풀린 말 한마디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거치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받겠다,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문식 교수님, 제 옆에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급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일정 부분 조금 하락세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영향입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40%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뭐 단순히 4%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의 맨 마지막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40%를 밑에 찍고 더 30%로 내려가면 이건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거고요. 그 결과 플러스 지금 부정적 지지층이 8%가 늘어났다는 것은 또 격차가 8% 늘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사이입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40%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의 특징은 차이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콘크리트 지지율이 40%를 위협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새롭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처음으로 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논쟁에 대통령이 침구하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국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들은 계속되어 있지만 최근에 추미애 장관의 이런 과도한 어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쫓아내기 그리고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좀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금 앞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당도. 그리고 꽤 윤 총장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 발단이 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나 임기 지키라 메시지를 받았다 이 부분인데 여권에서는 이걸 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권에서는 저 윤 총장을 계속 지금 공격하면서 최 교수님 이제 어떤 얘기까지 윤 총장을 비판하냐면 저 말은 윤 총장 저 여당 인사 한 명이 이 대통령 팔아가지고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손혜원 의원하고 이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명하면서 하는 얘기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저 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거짓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여권 인사라는 그 분이 본인이 스스로 해석해서 그런 말을 전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 그러면 윤 총장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 총장 그 말 들은 거고 전해준 분이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윤 총장 입장에서 들은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 전해준 사람의 메신저가 그러면 실제 듣고 얘기한 건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정도로 위원장 의원님 지금 여권에서 윤 총장 파상 공세 이렇게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하여튼 아실만한 분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글쎄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손혜원 의원이 지금 청와대하고 연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당사자가 저렇게 국감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니 글쎄요. 손혜원 의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벼랑 끝 대치, 정치권도 지금 거들고 있어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소식도 좀 풍성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거든요.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은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지지율 상승이 1등 공시도 추미애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검사도 공직자인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내 세금 축내지 말고 사표 내고 나가서 데모해라. 검사들의 집단 반발 비판하시는 의견도 있고요. 또 볼까요? 법무부가 법을 지켜야 법무부지 법무부가 법도 안 지키면 그게 무법부지. 이런 얘기도 하신 분도 있고요.
민주국가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하다. 검찰개혁은 윤 총장 아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찰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정부다. 독재와 싸우더니 독재한테 배운 게 많은 듯. 역시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 얘기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해제, 조미연 판사, 윤 총장의 여러 앞으로 행보에 키를 진 인물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좀 이름을 올렸고요. 배우 김우빈 씨가 SNS를 개설하면서 덩달아 연인인 신민아 씨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세 번째 2.5단계 얘기를 저희 잠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최진봉 교수, 이거 코로나 얘기인데,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에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할지 말지를 결정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29일이죠. 중대본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24일부터 지금 수도권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호남권이나 강원권 같은 게 일부가 1.5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의 자체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조정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29일까지 과연 지금의 2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정세로 돌아서느냐가 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면요. 하루 평균 일주일간 하루 평균을 보면 382.7명 이거든요. 2.5단계로 올리는데 필요한 숫자는 400에서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 논란이 되는데 여기에 양 의견이 좀 부딪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방역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다. 즉 너무 강하게 계속 압박을 하면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반발의 가능성이 있어서 좀 스텝을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오느냐가 일요일 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될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됩니다. 실시간 검색어 한번 잠시 언급을 해봤고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 얘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